안녕하세요. 글로벌 영셀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심오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 그리고 직접 실천하고 있는 브랜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브랜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브랜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품, 서비스 또는 기업의 특정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인식과 감정을 형성하는 일련의 전략적 과정.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 정의를 보고 처음엔 너무 뚱구름 잡는다. 현실성이 전혀 없다.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정의에 좀 무시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결국엔 각자만의 브랜딩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된 우리 회사를 봤을 때 저 정의가 조금은 와 닿긴 하는데요. 제가 만물상도 해보고 브랜딩도 해보면서 좀 정립된 현실적인 브랜딩은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불가능성, 두 번째 펜, 세 번째 입소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체 불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내 제품에 대한 대체성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혹은 많이 비싸더라도 우리 브랜드 제품을 살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문제 해결에서 나옵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을 편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사례를 하나 공유해 드리자면 포스트잇의 사례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기존 메모 용지는 쉽게 떨어지거나 부착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점착, 접착제로 재부착도 가능하고 제거도 깔끔하게 만든 메모지를 개발한 3M은 아직도 이 포스트잇이 메인 매출일 만큼 효자 상품으로 군림했죠. 즉, 메모지는 3M이야 라는 문장을 나오게끔 한 거죠. 내 브랜드가 브랜딩이라는 워딩이 최종적으로는 나와야 1번의 대체 불가능성을 충족하는 브랜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름 구체화를 시켜봤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3M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를 내가 어떻게 개발해? 내가 천재도 아니고 돈도 없고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실제로 제가 많이 쓰는 전략인데요. 첫 번째, 한 줌 더 전략. 두 번째, 한국 최초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금연 개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장인정신과 시간, 노력, 비용 등이 깃들여집니다. 우리는 발명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이 두 가지 방법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미 시장이 형성된 기존 제품에 한 줌 더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최초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최초가 되는 방법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줌 더 전략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컴퓨터 할 때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손이 너무 차서 손가락이 얼얼하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온 게 뭘까요? 바로 데스크 온열 패드입니다. 기존 패드에 온열 기능만을 한 줌 더 추가해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 거죠. 두 번째로 한국에서 최초가 되는 것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각지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집중해 보세요. 아마존이나 큐텐 등 많은 사이트가 있고 어떤 제품이 잘 판매되고 있는지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제품들의 공장을 찾아서 한 줌 더 전략을 사용해도 좋고 사실 로고만 놓고 그대로 들여와도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한국 최초 전략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정서상, 문화상, 환경상 맞는 적합한 제품인지를 좀 잘 따져봐야겠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브랜드 본사에 연락해서 직접 총판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수세미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스크럽 데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첫 번째,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까요? 물론 이 대체 불가능성도 진입장벽을 얼마나 쌓아놓느냐에 따라 지속성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펜, 세 번째 입소문 전략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두 번째 핵심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으냐, 얼마나 많이 내 플랫폼에 락인시키냐에 따라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 있습니다. 즉, 팬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 수, 자사몰 회원 수,
카톡 친구 수, 스마트 스토어 관심 고객 수 등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팬을 많이 모으면 로아스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에 상세하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소문입니다. 이건 제품력, 자연 구매와도 큰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이 언제 가장 구매 전환이 쉽게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추천해 줬을 때입니다. 요새는 내가 구독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제품도 정말 많이들 구입하죠. 아무리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진짜 전환율이 잘 나오는 광고는 입소문입니다. 돈 넣고 돈 먹기인 쿠팡 광고보다는 추후 더 큰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입소문이 날만한 제품을 소싱하는 것. 이 입소문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000명이 구입했을 때 평균 별점이 4.7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추가로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제품이면 더더욱 좋고요. 재구매 시기가 올 때마다 우리 브랜드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입소문이 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에 대해 나름 낱낱이 파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가 브랜드에 대해 뭘 아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고 브랜드 컬러가 중요하고 로고, 슬로건, 톤앤 매너 맞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정말 맞는 말인데요. 나중엔 정말 중요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입장이라면 무조건 제품, 또 제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검색해서 내 브랜드에 들어오는 것보다 추후에는 내 브랜드를 검색해서 들어와 제품을 구입하는 건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때 되면 진정한 브랜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브랜딩에 유리한 플랫폼은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 있겠고 불리한 플랫폼으로는 쿠팡이 되겠죠. 자, 오늘은 브랜딩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가감없이 말씀 나눠봤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이라 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